네,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명의들의 복귀 김동현입니다. 시장이 답답하게 움직이고 있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제한적 등락인데, 근데 지금 제한적 등락이긴 한데 옆으로 가는 시장을 좋아하는 투자자들은 별로 없어요. 근데 옆으로 가는 게 위에서 올라와서 높은 구간에서 옆으로 가면 한 열에 7 정도는 떨어집니다. 원래 주식이 좀 그런 편이죠. 상승이 계속돼야 주가라는 게 되게 단순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주식 투자자는 기업을 분석을 하고 경기를 분석해야 되는 이 본질적인 판단도 분명히 있지만 주식 시세에 대해서도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결국은 비상장 기업에 투자를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비상장 기업에 투자를 해서 그 회사가 정말 외형이 커지고 돈을 잘 벌어서 그 기업의 어떤 부가가치를 내가 가지고 오는 방식의 투자가 아니라 스팟 시장에서, 주식시장에서 장내 거래되는 주식에 대한 뭐랄까 시세 차익을 노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 시세 차익이 뭐 1년짜리 시세 차익도 있는 것이고 뭐 혹은 6개월짜리 차익도 있는 거고 뭐 2개월, 3개월짜리 차익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 기간에 따라서 좌우간 우리는 주식시장 안에서 뭐 해당 기업들 혹은 그 시장의 타이밍, 마켓 타이밍을 감안해서 시세 차익을 구간 수익률을 계속해서 이렇게 가져가고자 하는 게 투자자들의 목적인데 그게 사이클이 길면 장기 투자고 짧으면 단기 매매자고 이렇게 되는 건데 지금은 쉬고 있는 시장이에요. 쉬고 있는 시장. 쉬고 있는 시장이 되게 힘든 게 뭐냐면 영원한 보합은 없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주식시장에서는 움직이지 않을 수는 없어요. 그 진폭이 작을 뿐이지 언제나 항상 움직이고 있어요, 시장은. 그런데 그 움직임이 좁아질수록 결국은 언젠가는 방향이 잡히게 돼 있단 말이에요. 왜 이런 뭐 근본적인 말씀을 드리냐면 이 구간을 우리가 한번 보자는 거예요. 저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올해 장은 재미없다고 봅니다, 여전히. 그래서 올해 시장은 제가 올해 1월 달부터 말씀드리고 있지만 1월이 고점일 수도 있다. 뭐 증권사들 올해 목표 전망을 여전히 뭐 3,600대 잡는 쪽도 있고요. 목표 지수를. 뭐 3,400 정도는 되게 쉽게 뭐 연간 목표치로 잡고 있던데 저는 이거 모르겠으면 저는 그게 가능해? 현실적으로 가능해? 이렇게 봐요. 오히려 상단 3,200대 하단 좀 더 열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할 만큼 저는 올해 장 별 재미없다고 보거든요. 자, 별 재미없었던 다른 시장을 잠깐 한번 살펴보십시다. 우리가 투자자들이 제일 조심해야 되는 관념 중에 하나가 직전 편향이에요. 이전에 좋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좋을 거라는 그런 편향적 어떤 투자 심리 때문에 고생들 많이 하시죠. 과거에 뭐 철강주, 차화정 이런 거 많이 올랐을 때 다 그때 좋았었던 주식들에 여러분들이 물리잖아요. 그러니까 뭐 주식으로 잠깐 돌아가서 뭐 오늘 시장이 막 되게 큰 변곡이거나 의미 있는 시장이 아니라서 제가 오늘 이런 그냥 개념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지금 시장이 이런 개념이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초보 투자들도 많고 특히 작년부터 주식 시작하신 분들은 지금 시장만 정신 못 차리겠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왜 이러냐? 뭐 자주 이래요. 자, 이런 거죠. 포스코 같은 주식이 이렇게 올라왔어요. 여기가 2005년도만 하더라도 포스코가 20만 원, 10만 원대 있던 주식인데 70만 원 올라갔단 말이에요. 1년 동안. 여기가 2006년도 저점이 20만 원인데 여기가 75만 원, 76만 원까지 올라갔어요.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제일 포스코를 많이 물린 게 언제냐면 여기에요, 여기. 여기서 제일 많이 물리는 거예요, 주식을. 왜냐? 그동안 1년 동안 주식이 계속 올라갔기 때문에 내려왔을 때 매수하면 또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 당시에는 실적과 업황과 뭐 전망이 다 좋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긍정 일변도의 전망뿐인 거고 뭐 70만 원 간 포스코도 싸다. 60만 원도 싸다. 왜? 실적 잘 나오니까.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업이라는 건 혹은 산업이라는 건 설비 투자 사이클이 있고 재고 순환 사이클이 있어요. 제가 지금 코로나 국면이 60년대 전후복구, 미국의 전후복구 상황과 많이 비교된다고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죠. 코로나 이후의 상황은 설비 투자 사이클과 재고 순환 사이클이 초고속으로 진행되고 있어요. 아시다시피 코로나 2020년 팬데믹 국면에서는 수요가 극도로 부진하고 경제가 봉쇄가 되고 뭐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설비 투자를 할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죠? 재고는 어때요? 쌓아놨던 재고를 별로 크지도 않은 수요에 그냥 가지고 있는 재고만 팔아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재고 순환 사이클, 설비 투자 사이클이 모두 아주 다운 사이클로 들어갔던 거고, 지금 코로나가 이제 종식되면서, 종식이라고 얘기해 벌써 하면 좀 안 되겠죠. 백신이 이제 나오면서 미국,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미국 뭐 30만 명에서 2만 명이 이번 주에 지금 15,000명 이하로 떨어졌잖아요. 백신 효과가 실제로 나오고 있고, 그렇게 되면서 어때요? 엄청나게 강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들어오면서 투자를 해놓지 않은 산업들, 병목 현상이 생기면서 대부분의 공급 차질이 생기고 있잖아요. 그러한 공급 차질 때문에 지금 가격도 원재료 가격들도 막 올라가고 있고, 해운주 같은 경우에도 HMM이 이렇게 강한 이유가 뭐 컨테이너선들이 전 세계 항구에 그냥 병목 현상이에요. 다 쌓여 있어요. 왜? 배가 없으니까. 더구나 코로나 직전에 미국 대통령이 누구였어요? 트럼프였잖아요. 트럼프 보호무역. 그러니까 제일 부족한 게 배예요. 물동량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난리가 난 거죠, 다. 근데 이게 일시적이라고 하기에는 좀 더 갈 텐데, 상황이 좀 더 갈 텐데, 화학 산업도 다 마찬가지고 철강도 마찬가지고.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피크아웃이라는 얘기를 계속 제가 하게 되는데, 뭐 일각에서는 아직까지 뭐 여러 산업 애널리스트들도 피크아웃을 논하기는 이르다, 뭐 이런 얘기들 하고 있고, 저도 일부분 동감해요. 뭐 아직까지 피크라고 얘기하기는 좀 이르지 않아?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산업의 피크가 아니라 주식의 기대 심리는 단기 피크는 나왔을 수 있다고 저는 봐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지난주에도 금호석유 잠깐 예를 들어 말씀드렸는데, 철강도 마찬가지고 화학도 그렇고 해운도 그렇고, 이 피크라는 게 어떤 거냐면요, 모든 게 너무 좋아지면 사람들이 확신을 가져요. 그게 제가 말하는 피크라는 거예요. 대중이 확신을 가지는 시점이 보통 피크예요. 숫자는 더 좋아지는데, 그 5G 관련주도 지금 똑같잖아요, 여러분. 5G 관련주들도 뭐 KMW 같은 주식이 PE 밸류로 한 7배, 8배밖에 안 나오는 실적이 찍히니까 그동안 5G 매매 안 하던 분들도 이거 5G 되는구나, 너무 싸구나, 아직도 주가가 10배 올라왔는데 근데도 실적 찍히는 거 보니까 퍼가 8배밖에 안 되네, 이런 식으로 확신을 가졌잖아요. 그러면서 꺾인 거 아닙니까? 똑같아요. 그래서 모든 지금 경기 민감 코로나와 관련한 산업들에서 너무나 많은 대중들이 좀 확신을 가져버렸다는 거, 저는 그게 지금 제일 부담스러운 요인이라고 봐요. 그리고 IT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다들 공감하는 4차 산업으로 인한 반도체 뭐 슈퍼사이클, 그렇죠, 가능해요. 장기적으로 슈퍼사이클은 저는 맞다고 봐요. 그러나 코로나로 인한 어떤 뭐랄까 설비가 부족하고 뭐 혹은 수급이 부족해서 나타났던 일시적인 보복 소비로 인한 엄청난 수요가 중국에서 멈추는 게 지금 보여지고 있단 말이에요. TSMC 매출이 급감한 요인도 보면은 휴대폰 판매가 갑자기 뚝 떨어졌고, 노트북이 제일 호황이었거든요. 노트북 판매가 갑자기 뚝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TSMC의 노트북 향이 매출이 뚝 떨어졌어요. 휴대폰 향이 매출이 뚝 떨어졌어요. 서버 향은 양호해요. 그럼 어때? 사실 매출은 서버 향보다는 스마트폰 PC 향이 더 크거든요. 그러니까 반도체가 지금 갑자기 비실비실해져 버리는 거고, 잘 올라가던 반도체 그 스팟 프라이스, 즉 현물 거래가가 갑자기 뚝뚝뚝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 그러니까 어제 좋았던 게 오늘 갑자기, 그러니까 지금 뭔가 너무 빨라요. 코로나 국면이 2020년, 2021년 국면은요, 저도
뭐 투자를 짧게 한 사람이 아닌데 거의 뭐 20몇 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빠른 건 처음 봤어요. 제가 그 밀레니엄 장세도 경험했고 IMF도 후반부는 실전 경험을 했고 금융위기도 뭐 밑에 올라갔다 빨랐는데 하여튼 이렇게 빠른 건 제가 처음 봐요. 근데 이 빠르다는 게 주식만 빠른 게 아니라 뭔가 산업이 좋았다가 그러니까 엄청나게 안 좋아졌다가 갑자기 확 좋아졌다가 보복 소비가 금방 뚝 끊겨버리고 막 이런 식으로 너무 빨라요. 그리고 미국 백신 접종 좀 되니까 갑자기 그 티켓 가격들이 막 올라가죠. 그죠? 뭐 항공권들 그냥 솔드아웃 금방 솔드아웃 돼버리고 가격 그러니까 막 피가 붙어버리고 이러니까 물가가 막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너무 빠른 상황들과 너무 큰 변화들이 지금 다 리스크가 돼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이 지금 고민은 딱 하나인 것 같아요. 길게는 더 좋아질 수 있다라는 데 대한 공감대는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단기적인 추가적 강화 요인이 좀 부재한 거 아니냐.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테이퍼링이라는 워딩이 FED에서 계속해서 여는 이사들을 통해서 입에서 나오고 있고 유동성이죠, 유동성. 그리고 미국의 뭐 현금 지원들 당장 중단해야 된다는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시장이 지금 두 가지로 움직였잖아요. 하나는 유동성의 힘이고 또 하나는 코로나 보건 경제. 그에 대한 기대감 이 두 가지란 말이에요. 첫 번째 수급, 두 번째 모멘텀은 코로나로 인한 경기 극복, 회복, 정상화. 근데 이 두 가지가 같이 약화될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코로나 경기에 대한 기대감은 단기적으로 아주 고속으로 회복한 특히나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난주 ISM 제조업 지수도 말씀드렸는데 더 좋아져. 지금보다 더 좋아져. 여기에 대한 응답이 좀 약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 제조업 지수 거의 서베이로 이루어지니까 ISM 제조업 지수, 시카고 PMI, 뉴욕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 전부 다 설문으로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설문은 간단해요. 지금 이렇게 좋아. 다음 달에 더 좋아요? 다음 달에 주문 더 할 거예요? 생산 더 할 거예요? 이거예요. 그럼 또 좋아. 그럼 그 다음 달에 더 좋아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조금씩 잘 모르겠는데 이런 의견들이 점점 좀 생기고 있다는 거. 그게 이제 68 갔다 60으로 떨어진 이유이죠. 다음 달에 제조업 지수 또 봐야 되는 거고. 이런 뭐랄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위로 쏴! 그냥 가! 코로나 끝나면 그냥 가! 이런 시장이 올해 1월 달까지였고 그리고 올해 한 4월 달까지였고 특히 지금 올해 5월 달 넘어오면서는 이제 고민이 깊어지는 거예요. 머리가 아픈 거, 복잡한 거예요. 이렇게 되면 전형적 현상은 고가 매수의 약화예요. 아주 단순해요. 주식이 많이 올라왔는데 더 비싸게 사는 사람들은 되게 용감한 사람들이거든요. 하지만 이 용감한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리스크 온, 지금은 위험을 충분히 감수할 만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주식을 비싸게도 사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사서 더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CPI 4.2% 말도 안 되는 숫자가 나왔잖아요. 근데 연준에서는 괜찮다 그래 계속. 그거 괜찮다 하는 것조차 걱정인 거예요. 뭐 무슨 생각이지? 얘네 인플레이션 그냥 방치하겠다는 얘기인가? 괜찮다 했다가 다시 또 뭐 금리에 대해서 컨트롤 필요할 수 있다 얘기하고 갑자기 또 테이퍼링 얘기만 꺼내기 시작하고 복잡한 거예요. 6월 10일 날 CPI 또 나와요. 다음 주만 되면 이제 다시 또 ISM 제조업 지수 나오고 또 실업률 나오고 비농업 고용자 수 또 봐야 돼요. 그 상황에서 여러분들이라면은 주식을 비싸게 사겠어요? 여러분들이 외국인 투자자고 지금 여러분들이 기관 투자자면 주식을 비싸게 사겠냐 이거죠. 시장이 못 간다는 거예요. 지금 당분간. 제가 너무 단적으로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저의 생각입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여러분 뭐 비슷한 이야기들 당연히 많이 할 것 같아요. 주식을 쫓아가는 게 아니에요. 아마 제 방송을 오래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된다 싶은 장에서는 되게 약간 무모할 정도로 공격적인 전략을 저는 제시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지금 사야 된다. 당장 사야 된다. 무슨 놈의 조정시 매수냐. 지금 사야지.
기다리는 조정 안 온다. 저는 약간 이런 식이잖아요. 근데 지금은 오히려 반대예요. 굳이 지금 굳이 주식 많이 갖고 있을 필요 있나? 이제 이런 거죠. 그림만 놓고 보면 여기 고점 아닌가? 제 눈에는 계속 여기가 고점 같단 말이에요. 아직도. 그리고 이거 못 넘어가면 쌍봉 아니야? 그럼 이 정도는 떨어질 수도 있지 않나? 이 정도 떨어져도 이 정도 해봤자 기껏해야 박스밖에 아닌데 여기서 뭐에 무리할 필요가 있어? 여기서 이만큼 더 올라가려면 유동성이 얼마나 공급돼야 돼요, 여러분? 지금 지수 3000에서의 공급돼야 하는 유동성의 크기, 지수 3000에서 플러스 10%를 가기 위해서는 300포인트만큼의 돈이 필요하죠. 그죠? 근데 여기 2200에서 2250에서 여기 지금 3200대까지 오른 데까지는 1000포인트만큼의 돈이 필요했죠. 그죠? 이 규모 자체가 여기는 10%밖에 안 되는데 이건 어때요? 2250에서 거의 1000포인트가 올라왔으니까. 그죠? 40포인트대 올라온 거 아닙니까? 40포인트대 올라오는 이 유동성이 여기서는 이만큼 필요했던 거고 지금 10%만 올라가기 위해서도 필요한 유동성이 3,000이에요. 300이에요. 이 돈의 크기가 더 강하게 들어와야 이 이상의 시세가 나오거나 이에 준하는 혹은 이 반 정도라도 되는 수급이 들어오는 거지 가격이 높아질수록 돈은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테마주나 급등주 같은 것들 많이 올라가면 거래량이 점점 감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주가 무조건 꺾여요. 주식이 많이 올라갔는데도 거래량이 늘어나고 계속 유지되는 주식은 계속 하는 거예요. 왜? 10,000원에서 올라갈 때 필요한 돈과 10만 원에서 올라갈 때 필요한 돈의 액수가 사이즈가 다르거든요. 근데 10만 원 갔는데도 돈이 계속 들어와가지고 거래가 계속 유지된다는 거는 그 회사는 폭발적으로 늘어난다는 거예요. 지금도. 근데 지금 3,000포인트 올라와서 가장 눈에 띄는 현상이 저는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거래량이에요. 거래량과 거래 대금이에요. 자, 여기 반짝 이 거래량 매도 거래량. 이 거래 대금 보이죠? 이거 내려올 때 생긴 거래 대금이에요. 지금 보세요. 거래 대금 밑으로 감소 중이죠. 돈 안 들어오잖아요. 거래 안 나오면 이거 못 가요. 네, 이런 여러 가지 고민들이 지금 있기 때문에 오늘 시장 지수가 좀 올랐다. 별로 의미 없어요. 양시장이 지금 제한적인 구간에서 딱 갇혀 있잖아요. 어제 좀 내리고 오늘 좀 올라가고 별로 의미 없는데 이 별로 의미 없다라는 의미를 저는 주관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별 먹을 거 없다. 괜찮으니까 그냥 별거 없으니까 가만히 있어라가 아니라 별로 먹을 거 없으니까 대비를 좀 해두시라. 여기서 갑자기 3,200포인트 이번 주에 다시 한번 터치한다고 해서 별 달라지는 거 없다 이거죠. 지금 주가가 올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테이퍼링에 대한 걱정이 해소가 돼야 돼요. 근데 지금 테이퍼링에 대한 얘기가 이미 나왔잖아요. 근데 공식적으로 이제 지금 테이퍼링을 당장 하는 게 아니라 언제부터 테이퍼링을 하겠다라는 선언을 언제 하느냐. 이제 이거 고민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혹시 이번 FOMC에서 뭐 올해 연말이나 뭐 혹은 언제부터 테이퍼링을 하겠다는 얘기를 혹시라도 할까봐 되게 긴장하고 있는 건데 빠르면 뭐 6월 FOMC도 가능하죠. 6월 FOMC가 아니라면은 사실 중요한 컨퍼런스는 FOMC는 또 9월로 넘어가니까 이번 6월달 긴장도가 있어요. 거기에다가 뭐 7월 말에 또 미국의 부채 한도 상향 조정도 건 있죠. 왜 부채 한도가 중요하냐? 미국 계속 채권 찍어내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중요해요. 거기에다 증세 얘기가 같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부채 한도 조정하면 계속 빚만 질 수 있나요? 그죠? 빚만 질 수 없어요. 그러니 재원 조달을 위해서 증세 얘기가 같이 나올 테고 지금 5월 말이죠. 6월달, 7월달이 특히 장애물 게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의 유동성을 결정하는 요인이 6월달, 7월달에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 상황에서 경제 성장 요인은 실적 발표 일단 끝났죠. 실적 거의 다 나왔잖아요. 실적 발표 이제 마무리됐어요. 모멘텀 사라졌어요.
아, 실적 좋아. 와, 1분기 엄청 좋아. 끝. 근데 너무 좋았어요. 저는 너무 좋아서 탈이라고 생각해요. 1분기 너무 좋아서 이거보다 더 좋을 수 있나? 이 걱정을 지금 좀 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지금 경제 지표도 그렇고 실적들이 그렇게 나와버려서 6월달, 7월달에 일단 기본적으로 실적 공백기이기 때문에 이 애매한 구간에서 3,200에서 3,150에서 시장이 이렇게 대롱대롱 매달려 있어요. 위로 올라가려면 경기를 더 좋게 봐야 되고 기업들이 이익이 지금보다 더 많이 난다고 봐야 되는데 철강, 건설, 철강, 조선, 화학 이런 것들도 이번 1분기 실적이 너무 좋아가지고 2분기까지는 괜찮을 수 있는데 3분기, 4분기 과연 더 좋을 수 있느냐 고민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반도체 엄청나게 좋게 전망을, 그러니까 수요가 폭발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설비 투자 계획을 여기저기 막 세우고 있는데 갑자기 수요가 약해졌어. 휴대폰, 노트북 왜 이래? 근데 공급 캐파 늘어나면 어때요? 공급 과잉. 설마 반도체 다시 치킨 게임?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라서 저는 위가 닫혀 있지 않나 지금은 오히려. 해서 주식 투자를요, 여러분, 1년 365일 수익률 극대화 전략으로 절대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뭐 주식하는 전문가가 나와가지고 주식 좀 보수적으로 보라는 얘기는 사실 잘 좀 하기가 힘든 얘기인데 저는 지금 좀 보수적으로 좀 보시는 게 맞다고 봐요. 여기서 1월달에 야, 김동현 또 보수적이야? 제가 여기서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반등 박스 하단에서 여기서 단기 매수하자. 그리고 여기서 또 이제 매도 의견 드렸고 지금 굳이 서둘러 살 필요 없다. 왜냐, 오늘 뭐 이런저런 얘기들보다도요, 제가 그냥 의견 드리면서 요즘 초보 투자자들도 워낙 많고 지금 고민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서 그냥 제 주관적 의견을 말씀드리면서 과거의 사례를 잠깐만 보겠습니다. 여기를 봅시다. 여기를 한번 돌아봅시다. 박스피. 저는 박스피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스피 가능하다. 이게 여기가 미국의 신용 강등이 있었을 때 하락이에요. 이때부터 박스가 시작이 됐어요. 이때부터 박스가 시작했는데 여기 이전에는 금융위기 이후에 어마어마한 랠리장이었어요. 자, 이 이후에 여러분 투자자들은 어떻게 했을 때, 물론 이 당시에 이제 화장품이나 내수 관련주들 이런 게 차별화 강세를 보이긴 했어요. 이건 장기 박스니까 차별화 강세 종목이 그때 나왔는데, 자, 이거 시황 전략상으로 놓고 보면은 사실상 어떻게 하는 게 이상적인가요? 요런 정도에서 주식 다 팔아가지고 가만히 있는 사람이 최고였잖아요. 주식 팔아가지고 쉰 사람들이, 그리고 여기서도 뭐 무서울 때 어느 정도 이 정도 선에서 매수해가지고, 박스는 뭐예요? 밑에서 샀으면 또 기다리는 거예요. 올라왔어? 위에서 또 한 이 정도에서 팔아주고, 그죠? 이게 사이클이 몇 달입니까? 이게 6개월이에요, 6개월. 그리고 나서 또 한 두세 달 기다려서 또 뚝 떨어지면 밑에서 쓱 사 모아가지고 또 한 서너 달 기다려서 뭐 아직 갈 상황 아닌 것 같은데 쓱 한번 챙겨주고, 이게 최고죠. 근데 이 매매 기간이 한 텀이 3개월, 6개월입니다. 매매 한 텀이 3개월, 6개월이에요. 만약에 완전히 단타를 한다고 치더라도 이런 거 사실 좀 쉬운 거네요. 여러분들 특히나 일반 초보 투자자분들은 사실 불가능한 건데, 뭐 이런 자리에서 저희가 기술적으로 보면 이런 자리에 매수 신호 나오고 뭐 한 이쯤에서 매도 신호 나오고, 그리고 다음 매수 신호 한 이쯤에 나오고, 다음 매도 신호 한 이쯤에서 나오고, 그죠? 이것도 한 두 달 사이클이죠. 매매 사이클 한 두 달. 그죠? 사고 두 달 쉬고 다시 사서 두 달 있다가 팔고 또 석 달 쉬었다가 한 석 달 쉬었다가 다시 매수해가지고 한 두 달 있다가 다시 팔고, 이런 정도의 사이클로 매매한 사람들만 돈 버는 거예요. 그렇게 못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때 철강주, 조선주, 화학주 물린 사람들 계속 떨어졌죠. 계속 떨어졌습니다. 4년간 계속 떨어졌습니다. 저는 지금 시장이 약간 이 상황 비슷하게 갈 수 있다고 봅니다. 당분간, 이때처럼 오랜 박스는 아니겠지만 언제까지? 테이퍼링이 이미 얘기가 한번 나왔기 때문에, 테이퍼링이 여러분 첫 번째 유동성 축소예요. 엄밀히 따지면 테이퍼링은 유동성 축소보다는 유동성의 공급 양을 줄이는 거니까. 하지만 유동성의 양이 줄어드는 건 맞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긴축이라고 표현을 하면 사실 적절한 건 아닌데 통칭해서 쉽게 우리가 부양과 긴축이라는 이런 이분법적 관점에서 보면은 유동성 기준으로 보면은 테이퍼링이 첫 번째 긴축 조치라고 저는 봐요. 금리 인상은 그건 뭐냐? 금리 인상을 하면은 그때부터는 괜찮아요. 금리 인상을 한다는 거는 이자에 대한 이자를 올려도 그 금리를 올려도 그 자본에 대한 이 보장이 되기 때문에 올리는 거니까 그만큼 시장이 금리 인상에 대한 내성이 생긴 걸 자신감을 가지고 올리는 거니까 그때는 오히려 금리와 경기가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때 되게 호황이 와요. 2017년도에 장이 되게 좋았던 것처럼. 그러면은 테이퍼링 시작해서 테이퍼링이 종료가 되면은 이제 양적 완화, 자산을 매입해주지 않으면 이제 딱 이제 제로 플랜으로 딱 플랫하게 돌아가서 그 다음 조치는 이제 금리 인상이 되는 거예요. 금리 인상이 되고 금리를 어느 정도 올리고 나서 이제 양적 긴축 가지고 있는 자산을 매각하는 거예요. FED가. 그건 한참 뒤 얘기고. 그럼 테이퍼링 끝나는 데까지 한창 한 1년 6개월 이상 걸릴 거예요. 아직 테이퍼링 시작도 아니니까. 그러면 금리 인상까지는 지금 2021년이고 실질적으로 지금 2023년부터 금리 인상 얘기가 지금은 나와 있는데 경제가 좋아버리면 금리 인상 좀 더 빨리 할 수도 있죠. 근데 금리 인상할 때까지는 저는 시장 쉽게 못 간다고 보거든요. 오히려 테이퍼링으로 시장이 만약에 예를 들어 보세요. 시장이 여기서 이렇게 여기서 한번 조정 나와버렸다. 큰 급락이 아니더라도. 시간 다 됐네. 월봉 보세요, 여러분. 시장이 여기서 이렇게 한번 맞으면은 저 고점 쉽게 넘어갈 것 같아요? 이거 고점 쉽게 못 넘어갑니다. 이거 한 방 맞아버리면 고점 쉽게 못 넘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장은요, 제가 한마디로 그냥 정리를 할게요. 방향성 장이 이제 아니에요. 변동성 장이고, 여러분들이 그동안 좋았던 구간에서 들어왔던 모든 내용들이 바뀔 수 있다. 지금 너무나 빠르게 모든 것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음 달 상황을 또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박스라고 딱 특정을 해놓고 보셔야 되고 위쪽에서 결코 흥분하지 말자. 오히려 물려있는 분들 시장 반등 나오면 좀 줄이셔가지고 혹시라도 시장 더 떨어질 때 할 수 있는 현금 카드를 좀 쥐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주요 종목들에 대한 전반적 의견을 이렇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시장 흐름들 다음 주에 좀 더 말씀드릴 게 많을 것 같으니까 다음 주 다시 한번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현입니다.